안녕하십니까. 평양만사 김길선입니다. 이번 주간 북한 관련 시사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체계가 북한 내부 관련제입니다. 네, 이번 주 김정은과 노동당이 매일매일이 지침서, 지령서라고 한 노동신문이 중요하게 게재한 정치적, 정책적 주문들에 대해서 나열해 보겠습니다. 종합한 겁니다. 첫째, 노래를 통해서 온 사회에 김정은에 대한 정이 넘쳐나도록 하라는 것. 두 번째가 소위 영도 업적 단위들이 중추적 위치와 기관차적 역할을 수행해서 김정은의 업적을 옹호 고수하고 빛내어 나가라는 것. 세 번째가 소위 조선혁명가인 북한 일꾼들이 매일매일 참회해야 될 문제점. 뭐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 결국 북한의 모든 국사가 김정은으로부터 시작돼서 김정은으로 끝나게 만들어야 한다. 이것이 이번 주 김정은과 노동신문이 줄기차게 채창한 것입니다. 그러면 각자 그 핵심적 내용들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먼저 이번 주에 김정은과 노동당이 매우 중요하게 주문한 소위 노래를 통한, 노래도 보통 노래 아닙니다. 북한 노래의 100%를 차지하는 수령 칭송 노래입니다. 이 노래를 통한 수령과 인민사회의 정, 즉 정타령을 한 데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김정은은 지난 7월 11일 김정은을 친송하는 노래인 우리 어머니와 그 정을 따르네라는 노래를 작사 작곡한, 그리고 예술적으로 형상화해서 내놓은 국무위원회 연주단 창작가들과 예술인들을 만나고 국가 수훈을 하사했답니다. 먼저 시스템으로 볼 때 국무위원회 연주단은 북한의 국무위원회 위원장인, 즉 북한의 국무위원장인 김정은이 직접 조직하고 자기 직속에 딱 두고 있는 김정은만의 연주단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돌이켜보면 김일성 족속은 북한의 모든 문화기술을 제일 먼저 저들 족속의 유흥거리, 위안거리로 만들어 왔습니다. 김일성 때에는 김일성의 취향과 유흥 맞춤형 희극단, 소설 낭독 소조, 그리고 만수대 예술단을 별도로 만들었다가 김일성이가 퇴진 후로부터는 이 예술단들이 사라지거나 쇠퇴해졌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마도 김일성은 공산권에서도 지탄받는 세습 공산 독재를 수립한 이후에는 웃을 일이 별로 없었는지 희극 배우들을 불러들여서 자기 앞에서 계속 자기를 웃기도록 만들었다는 것. 여기서는 60년대의 희극 배우로서 북한 주민 사회를 기차게 웃겼던 채풍기라는 희극 배우가 여기에 망라돼서 주축을 이루고 조직된 게 김일성 맞춤형 희극 소조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 김일성이 뭐 무슨 스트레스가 그렇게 많은지, 그래서 스스로 잠들기 힘들었는지 북한의 인민 배우였던 유경애, 대한민국에서 올라간 배우입니다. 유경애 등 배우 겸 성우들에게 소설책 제목을 직접 지명해가지고 그들이 낭독하는 것을 녹음해서 자기 전에 이걸 계속 들었답니다. 그래야 잠이 든다. 뭐 이렇게 해서 이런 소설까지 무젓했습니다. 김일성은 민요를 좋아한다. 이렇게 김정일이가 제창하면서 원래는 북한 인민군 협조단 배우였던 북한의 민요 가수 김옥선을 주축으로 만수대 예술단을 만들었댔습니다. 그래서 김옥선이가 김일성이 살아있을 때까지는 장중보옥처럼 관리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김일성이 죽고 난다면 이 모든 예술단이 없어지거나 완전히 쇠퇴몰락했습니다. 어디에도 안 나옵니다. 지금 김정일 때에는 김정일이 취향과 유흥 맞춤용 예술단인 보천보 전자악단을
김정일이 직접 내오고 김정일 직속 중에서도 특수 중에 또 특수로 만들어 놓고 몇 년간 자기만의 유흥을 실컷 즐기다가 식상해지니까 북한 TV를 통해서 공개했고, 김정일이 되진 다음에는 김정은이 이걸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오늘 김정은 시대에 와서는 김정은이 자기 취향과 유흥에 맞는 보천보 전자 악단을 내왔다가 이제 역시 또 식상해졌는지 새로 김정은 직속이 국무위원회 연주단을 작년 말에 조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김정은으로부터 인민배우 칭호를 받은 김옥주라는 가수도 우리 어머니라는 노래와 그 성을 따르네 라는 노래를 불러서 김정은의 눈물을 쏟게 하고 위안을 줬다고 해서 그런 칭호를 받은 것입니다. 저 노래를 들을 때마다 눈물이 난다 그랬대요. 이것만 봐도 김일성 종자위 북한에서의 국가 수훈과 칭호가 인민을 기준으로 한 것인지 수령족속의 위안거리, 유흥거리를 기준으로 한 건지 여기에 대해서는 잘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게 나랍니까? 이건 어느 공산권에도 이런 일은 없습니다. 수령 맞춤형 예술단이라는 거, 선대 수령이 죽으면 없어지고 이런 예술단을 다른 기타 정상국가에서 생각해 볼 수나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에 대해 북한 노동신문은 김정은이 직접 지시 수종 게재를批准한 노동신문의 일면 기사, 경례하는 총비서 동지위 김정은입니다. 품에서 인민은 영원히 살리라 나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특히 노래 그 정을 따른 애를 집중 조명하면서 이 노래는 북한의 전체 인민이 목마르게 정을 찾을 때 나온 노래로서 첫째, 언어와 운계가 생겨난 이래 지금까지 어느 나라, 어느 인민도 소위 수령에 대한 인민의 정을 음악에 담아보지 못했노라 이렇게 자화자찬했습니다. 두 번째로 이 노래는 오로지 김정은을 높이 모신 노동당 품에서만 울려 나올 수 있는 인간의 노래이고 역사의 필연이다 이렇게 또 자화자찬했습니다. 세 번째로 이 노래는 인간이 본성으로부터의 합법적 요구이고 민심의 결론이라고 또 자화자찬했습니다. 또 세상에서 제일 전원 높이 살려는 운명적 지향으로부터 북한이 미리 스스로 이 노래를 선택했다고까지 궤변을 누려놓았습니다. 김정은이 그렇게도 수령을 향한 인민의 정에 자신이 있었으면 왜 부득이 이런 짓까지 하면서 당적, 국가적, 전 사회적으로 수령 칭송 노래를 널리 보급해서 전체 민이 수령을 향한 정무로 살아야 한다 이런 강요를 하고 있겠습니까? 역시 미친놈입니다. 김정은과 노동당은 북한 주민사회를 향해서 김정은 칭송 노래를 많이 부르고 보급하기 위한 과업도 지겠습니다. 할 것 없는 것 분명합니다. 북한 인민 천만 대우가 열렬히 공감하고 심장으로 합창해서 김정은 둘의 똘똘 뭉친 북한의 그 일심단계를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이 노래복을 해야 하노라 이겁니다. 그러면서 그 필요성에 대해서도 주장했는데 김정은을 어버이로 봤던 천만 자식들이 가장 위대한 단결의 노래가 그 정을 따르내야 하고 우리 어머니란 노래이기 때문에 이걸 보급해야 된다. 두 번째로는 김정은 둘이 천겹 만겹으로 똘똘 뭉친 북한 인민이 대군상 이 노래가 보여주기 때문에 널리 보급해야 된다. 이렇게 또 아주 얼토당토한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정은을 향한 이런 칭송 노래가 온 나라에 울려 퍼질 때 김정은만 믿고 따르고 김정은만 우러르는 인민의 정이 온 나라 강산에 넘쳐나서 어떤 고난도 이겨내는 위력한 투쟁의 무기가 될 수 있다고 그 필연성을 떡 달아놨습니다. 인간의 노래까지도 수령의 점유물, 소유물,
향락생활, 말하자면 수령신격화 하는데 깨끗이 사용해 먹는 이런 나라가 21세기에 어디 있습니까? 판단은 여러분들께 맡깁니다. 이번 주 북한 관련해서 두 번째입니다. 소위 용도 업적 단위들에 대한 김정은과 노동당의 주문입니다. 과거 김일성, 김정일 때의 현지 지도 단위라고 하는 그 대상이 오늘 김정은 시대를 맞아서 용도 업적 단위로 그 단어가 둔갑해 버렸습니다. 김정은과 노동당은 이번 주에 용도 업적 단위들이 주도적 역할이자 모든 부문 모든 단위 활력이고 사회주의 건설의 힘찬 진군이라고 고화됐는데, 김정은은 김일성, 김정일과 차별화를 두기 위해서 자기만의 정치 수로를 내놨는데 그게 바로 용도 업적 단위랍니다. 북한 김정은과 노동당은 김일성, 김정일 때부터 쭉 내려온 용도 업적 단위가 수도 평양으로부터 온 나라 방방곡곡에 인민이 있는 것이면 어디에나 다 있다고 고화됐습니다. 김정은과 노동당은 용도 업적 단위들을 향해서 너희가 모든 면에서 앞장서서 김일성, 김정일에 이어 김정은의 용도 업적을 격렬히 옹호 고수하고 빛내어 나갈 때 오늘의 김정은이 내놓은 전국구적인 경제정책 옹위전이 승리를 이룩할 수 있다고 또 이렇게 역설했습니다. 김정은과 노동당은 소위 조선의 혁명가들, 지금의 북한 일꾼들을 말합니다. 혁명가들이 매일 매시간 자신을 채찍질하면서 참회해야 될 조항들에 대해서도 밝혔습니다. 노동신문에 버젓이 내놨습니다. 창피한 줄도 모릅니다. 이겁니다. 오늘도 김정은이 의도대로 사업을 전개했는가? 당정책 관철에서 놓친 것이 무엇이고 할 수 있는 것을 못한 것은 무엇인가? 사업에서 찾게 되는 교람과 교훈은 무엇인가? 소위 김정은을 대리하는 일꾼으로서 사업작품과 도덕품성에서 발을 잡을 것은 무엇인가? 이런 기준들을 북한의 전체 기득권에 제시했습니다. 아울러 김정은과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는 북한이 직위 고하의 모든 기득권이 간직해야 할 신념에 대해서도 주문했는데 그 내용이 참 해가 내둘러질 지경입니다. 내용이 뭔지 압니까? 제가 그대로 외웁니다. 사람이 천년을 살랴 만년을 살랴 때문에 김정은만을 위해 심장을 깡그리 불태우겠다는 혁명신조를 간직해라. 두 번째는 또 순간을 살아도 한생을 살아도 오직 김정은만을 위하여 사는 것, 이것이 김일성, 김정일 품속에서 자란 조선혁명가들이 의리이니 이 점에서 배신할 생각을 하지 말라, 이것입니다. 이거 판단은 시청자분들께 맡기겠습니다. 이게 이번 주에 북한 김정은과 노동당이 노동신문을 통해서 줄기차게 강요한 내용입니다. 북한 주민은 물론 저체제를 받드는 중견 핵심 기득권도 믿지 못해서 21세기에 들어서서 혁명적 신존이 배신인이 운운하는 것 자체가 비상식적 비정상적 체제를 세우고 유지해온 김일성, 김정일에 이은 북한의 3대 세습 지도자 김정은이 안고 있는 피할 수 없는 천만군의 불안감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되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북한 내부 관련 문제입니다. 사실 북한 관련 외부 정황은 널리 상세하게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논할 것은 없고 관심이 있는 각자가 판단할 문제라고 저는 보는데, 이번 주에 발표된 대북 관련 특이점은 북한이 대외 위장 회사를 내세워서 아프리카의 베넬이라는 나라에 동상을 수출하기 위해
그것을 제작 중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대북제재 명단에 올라있는 유엔 대북제재 명단에 올라있는 북한이 만수대 창작사에서 제작하고 있으니 이것이 유엔 대북제재 위반이라는 것을 규정해 버렸습니다. 네, 사실 10년 전 제가 사는 이 동네에 어느 대학이 하나 있는데 거기 한번 견학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미술품이 거의 90%가 북한의 만수대 창작사의 작품들이더라고요. 저는 그것을 이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정말 너무 놀랐댔어요. 이게 김일성 족속 비자금 마련에 동원되는 말한 미술 조각 노예들이 작품을 그렇게 사다가 김일성 족속의 그 어떤 비자금을 충당시켜주는 이런 행위를 하고 있는 데 대해서 그 당시에 너무 무섭고 격분했댔습니다. 유엔 대북제재에 걸려있는 북한의 만수대 창작사 조각품도 분명히 이 선에서 제재를 당할 것이라는 것, 이 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게 되네요. 이번 주 북한 관련 대내 소식은 구체적으로, 대외 소식은 간략하게 소재별로 분석해 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번 주 주간 시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